굉장히 고민하는 게 이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뭔지 아세요? 자, 누구 한 분 얘기해 주시죠. 기후변화. 이거 모르면 이 환경포럼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기후변화는 가장 큰 핫이시잖아요. 기후변화 말로 설명 못하겠어요? 나중에 대학 갈래 시험 나옵니다. 다른 용도로. 기후변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구의 기후가 바뀌면서 뭐 일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후변화는 말 그대로 더워도 너무 덥고 추운데도 너무 추운 거예요. 이게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자체가 기후가 변하는 거죠. 기후가 바뀌었다는 거고, 기후가 바뀜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2011년이 우리나라한테 기후변화 정책의 가장 큰 기점을 맞은 연도예요. 2011년도 7월에 서울에 비가 왔는데, 그때 비 왔을 때 4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4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100년 동안, 이때까지 했을 때, 그러니까 1년 동안 연평균 강수량을 했을 때, 그날 4일 동안 온 비가, 서울에서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50%가 4일에 닿았어요. 이게 기후변화예요.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막 많이 와서 1년에 강수량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내리는 비는 똑같은데, 그 비가 집중호우인 거예요. 하루에 그냥 다 때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비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뭄이 오죠. 이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식량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제주도가 농사를 크게 안 해서 그렇지만, 예를 미국이나 이렇게 대단한 경쟁을 하잖아요. 가뭄이 들면 그 유럽의 식량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돈 있어도 빵 못 사 먹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경제 위기가 오고,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빵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고기 먹으면 되지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죠. 이런 위기가 오는 거고, 그의 겨울 눈도 왔는데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은 이미 우리나라나 이미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를 이제 화산 활동에서 만들어진 섬이잖아요. 제주도의 가장 큰 강점은 비가 오면 지하로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지하수가 돼서 우리는 에비앙을 넘나드는 가장 좋은 물을 먹고 있는 거고, 비가 와도 집중호우나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밑으로 들어가고 곶자리라든지 이런 건 또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오름이 다 송이로 이루어진 곳이거든요. 스코리아라고 해서 송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바로 지하로 내려갑니다. 숨골 따라. 그리고 나머지는 바다로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가 육지부에 비해서 홍수가 적어요. 제도가.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죠. 와도 너무 많이 옵니다. 이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중산간 일대나 이쪽에 개발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지하로 쑥쑥 들어갈 수 있었는데 도로가 생기거나 아니면 골프장이 생기거나 이러면 밑으로 못 들어가서 옆으로 밀리는 겁니다. 물이. 그러면 우리 제주도는 다 해안가에 마을이 위치해 있죠. 제주시도 그렇고 쭉 있으면 중산간에서 애들이 우리 어른들 이렇게 치면 내 터졌다고 해서 빵빵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제주도도 이제 그 침수 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전지후적 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까 신화 주제에 있었던 이제 배출권 거래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나 이런 문제도 국제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인 거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작년에 이제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쓰나미가 그러죠. 지금 여기에 남극이나 북극에서 얼음이 뚝뚝 떨어져 나옵니다. 얼음이 요만한 게 아니죠. 거의 굉장히 큰 얼음들이 갈라지면서 빵빵 떨어져 나가요. 그냥 거기서 나비 효과처럼 딱 떨어지는데 출렁하겠죠, 지구가. 출렁하면서 애들이 손봉 하면서 거기에서 기후가 바뀌니까 폭풍이나 이런 걸 오르면서 이렇게 쓰나미가 몰려가는 거예요. 헤일로 몰려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죠. 일본의 쓰나미도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알았던 거지만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주기적으로 계속 태풍이나 해일을 맞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일본의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쓰나미가 와서
가면 좋은데 일본의 쓰나미가 어떤 걸 줬어요 우리한테? 원자력 발전소를 덮쳤어요. 방사능이 피폭됐잖아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다 해안가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리, 월성, 양양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 전기를 제주 이제 전남 그 광케이블로 이렇게 끌어와서 제주도는 이게 발전소가 없잖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데 전기를 육지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다 해안가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원자력 발전에서 이렇게 배출수라고 하는데 바닷물을 끌어와서 열을 식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바다로 다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육지로 들어올수록 배관이 길겠죠. 그러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도 똑같이 바닷가 인근에 했는데 쓰나미가 몰아친 거죠. 그러면 쓰나미가 몰아쳐서 방사능에 피폭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전지구적 재앙이 지금 이 기후변화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증상이나 이런 것. 예를 들면, 뭐, 쌀값이 올랐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적으로는 그 해에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근데 미국이 한번 쓰나미 한번 몰아치면 전 세계에 식량 자금률이 낮은 나라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올리겠죠,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여기 있는 가격도 올라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식량의 위기가 오죠. 그래서 이런 기후온난화에 굉장히 우리가 사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예를 들면 더운데 더운 거에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운데 너무 더워. 그래서 에어컨 틀어요. 계속. 그럼 팬 돌아가서 지구는 더 더워져요. 그러면 우리는 더 더워. 그냥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 그 고리가 끊어질 때까지. 그래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유럽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이 없어요. 우리 여름에 이제 여름에 어디 갔을 때 버스가 오면 우리가 이게 만약 그 수학여행 버스 타고 갔어요. 그다음에 올라갔다 왔어요 어디를. 그러면 애들이 버스를 탈 거 아니에요 여름에. 그럼 아저씨가 시동 켜서 에어컨 켜서 기다리죠. 애들이 덥잖아요. 근데 유럽은 안 그래요. 공회전하면 바로 벌금 나와요. 그래서 딱 타면 너무 더워. 근데 거기에는 유럽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타잖아요. 여행 와서. 그럼 운전기사가 기름 한 방울 아끼려고 말이지 우리를 뭐 인종차별 한다는 둥 이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죠. 그래서 보면 0.8도만 상승해도 유럽인도 5만 명이 사망해요. 우리는 안 사망해. 우리는 일단은 죽지는 않아요. 에어컨이 있으니까. 근데 유럽에는 집주마다 에어컨이 없어요. 그리고 인구가 굉장히 노령화돼서 그 나이 드신 분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45도, 50도까지 올라가죠. 온도가. 기온이 60도가 되면 몸에 있는 단백질이 응고합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5도까지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온도가 계속 연평균 온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거의 끝은 뭐냐면 이제 60도 정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도로에 서 있으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 응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거예요. 60도. 그래서 이 온도가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랐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20년 안에 인간은 이제 옛날에는 거기가 굉장히 추운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파주 지역에 모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더워져서. 근데 우리가 굉장히 질병에는 우리나라는 보건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뭐 말라리아에 감염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3세계나 이런 데. 그냥 1도만 올라도 거기에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도는 것들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좀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어떤 위기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그 쓰레기 문제나 모든 문제를 다 포괄해서 가장 큰 이슈는 에너지입니다. 물. 어떻게 하면 지구온난화를 막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지구온난화를 늦출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조약도 많고 기후변화 협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참여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유엔은 이때까지 다 쓰지 않았나. 이미 영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미 산업혁명을 다 거쳤어요. 거기 이미 쓸 만큼 다 썼고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석탄까지 다 긁어와서 다 쓴 거죠. 이런 식의 국가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내용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제가 예를 들면 모든 게 하나의 이슈로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의 이슈로 연결되어 있어요. 환경.